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자 조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심은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에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너무 늦어서 아쉬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종자 구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데에는 분노 섞인 어조도 담았다고 합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안주현 군의 어머니 김정혜 씨, 한 달이 넘는 동안 부모들의 속은 새카맣게 탔다. 대통령이 부모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분노하고 똑바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자 또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태도, 그리 마땅치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안산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에 모인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해경 해체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가 바뀌겠느냐, 만만한 해경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또 김정혜 씨, 안주현 군의 어머니 김정혜 씨는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해경만 해체한다고 될 일인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한편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은 34일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는 실종자 구조 문제를 외면했다라면서 격앙된 어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실종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이모 씨는 담화문에 제일 먼저 책임 있는 구조 활동을 언급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가족들은 공중 분해를 앞둔 해경이 사기가 저하돼서 수색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종자 어머니는 하필 구조 작업에 참여 중인 해경의 길을 꺾어 놓느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이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서 서울신문이 참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빼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비중 있게 전하면서 마치 국가가 개조된 양 나머지 신문들은 그야말로 도배질을 했거든요. 서울신문이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지어 유족의 이런 냉소를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를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오도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가족들, 대통령이 의지 보였다. 총로는 수긍한다. 요 3면에 실은 내용입니다. 유가족 오모 씨 말이 그러한데요. 이제까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오 씨는 말한 대로만 실천한다면 80%는 성공한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도 총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말한 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대선 공약 파기는 말한 대로 실천이 돼서 파기했습니까?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도 힘주어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작년 9월에 있었던 해양경찰의 날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기가 차실 겁니다. 자, 이렇게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제목을 달 때는 대변인의 입장이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대변인 이야기는 없어요. 대변인 이야기는 앞서 소개한 서울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과의 면담 때 우리는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빠져 가족들이 낙담해 있다. 이게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예. 이건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 진도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고요. 예. 오늘 공식적인 입장은 오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 예. 이게 얼마만큼 이 신문들이 반영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조선일보 34면 김대중 칼럼 보겠습니다. 김대중.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명이인이죠. 예. 대표적인 수구 논객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담화에 없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박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기 위한 글인가 살펴봤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 개조를 국가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개조? 누가 국민을 개조한다는 겁니까? 혹시 대통령이? 사고는 정권이 키우고 개조는 국민이 하라? 놀라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민을 개조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국민을 개조하라. 이게 미개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당면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새마을 운동으로 가능했다면 딸 박근혜가 당면한 인간다운 시대는 국가 개조 운동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놀라운 부분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칼럼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1세기 전 도산 안창호와 춘원, 이광수가 각각 발표한 민족 개조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산 안창호는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이 김대중 씨가 뭐 착각하고 있는데 강산 개조론을 얘기했겠죠. 민족 개조론은 춘원 이광수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이광수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엇갈리기도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은 안창호와 이광수를 동류의 선각자로 묘사합니다. 두 선각자가 제창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의식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 개조론은 오늘 다시 읽어도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쓴 것 같은 절절한 현실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나간 김대중 씨는 이광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광수는 여기저기 해외에까지 나가서 황민화, 일본 국민화 하는 길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외쳤던 친일파 중의 친일파입니다. 예. 수많은 애국지사가 옥고를 치르고 추운 만주벌판에서 죽어갈 때 이광수는 총독부의 비호 아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광수가 선각자라고요? 김대중 씨 정신 나갔다는 표현이 제가 과한 겁니까? 게다가 이광수는 거짓말자라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민족성을 개량하고 조선민족의 내실을 철저히 다지자고 주장했던 바입니다. 민족개조론에서 말이죠. 이런 민족성이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는 이런 민족성이 일제에게 결국 먹히는 구실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한 이광수입니다. 그런 이광수는 나는 민족을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하다가 죽은 이광수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말이죠. 거짓말 잘하고 남 잘 속이는 거는 본인의 성격 아닌가요? 왜 그걸 민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광수의 주장에 맞닿아 있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자기는 계몽할 위치에 서 있고 남은 계몽당할 위치에 서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그런 김대중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받을 국면에는 그가 너무 까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공분을 자아냈지요. 김대중 칼럼. 예, 오늘 조선일보사의 고문입니다. 예, 고문입니다. 고문권 할 때 고문이 아니라 뭔가 자문을 구할 때 하는 고문입니다. 춘원 이광수, 친일파 이광수를 민족 선각자로 묘사한 오늘 칼럼이 오늘 33면에 실렸네요. 이런 건 막말이 아닌가요? 뭐 욕이 없어서 막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자, 다음 기사는 한겨레 1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김대중처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말이죠. 예.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서 받은 자료 이걸 공개했는데요. 권희영 교수는 지난 1일자로 한국학대학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권희영 교수는 지난해 친일파와 독재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권희영 교수의 한국학대학원장 임명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장에 임명되고 12일이 지나서 배포한 인사발령 보도자료에서도 전모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의 인사 내용만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권희영 교수는 연구원의 상징적 자리인 대학원장에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 시끄러워질 것이 부담스러워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대학원장 임명이 외부에 알려지면은 상당히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예, 나의 취임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예. 자, 한국학대학원에서 일본도 연구합니까? 예. 왜 임명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회사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 출신인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결정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어디냐?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기 뉴라이트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홍근 의원은 친일 독재 미화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학사 교과서 대표 지필자를 몰래 대학원장에 임명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 기본을 안 지켰다는 한겨레의 일면 제목, 눈길이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형식과 절차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번 담화에서는 대통령 혼자 단상에 서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원맨쇼에 가까웠다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국가 개조급으로 나온 혁신안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 조직법 개정 같은 국회에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충격요법의 깜짝쇼 형태로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청와대가 결론 내리고 국회는 이걸 처리하라. 국회를 거의 하청업체로 인식하는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또 재현됐다는 거죠. 야당이 세부안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 정부 출범 초기처럼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맹 비난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재현될 공산도 크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문제만큼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불퇴전의 각오를 나타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은 물론 각계 전문가나 시민사회와의 토론이나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밀실에서 결정된 방안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왔다는 것도 또 다른 우려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방안들이 누구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벼락치기 하듯이 급하게 서둘러 냈습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건너뛰고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와 근절 이런 방안을 급하게 쏟아낸 것, 이거 역시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마는 불통 패턴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요. KBS 사태와 관련해서 아마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은 해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의 장을 원천 봉쇄한 거죠. KBS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 보도통제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KBS 구노조, 새노조 그리고 기자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퇴 거부했습니다. 좌파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공정 언론에 대한 요구를 색깔론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서 백운기 국장, 보도국장 며칠 전에 임명된 인물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권오현 KBS 새노조 위원장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이 김환영 사장에 실망해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백운기 국장도 지금 길환영 사장 물러나라 이 입장 아닙니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진 백운기 국장도 그러면은 좌파라는 이야기인지. 한편 길환영 사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두고 KBS 기자협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직종 이기주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길환영 사장이 PD 출신이거든요. 예. 방송사 안에서 PD와 기자 사이는 뭐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모든 방송사에서 해당하는 현실이긴 한데 PD와 기자 사이의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사실상 PD 출신 최초의 KBS 사장이 바로 길환영 사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시곤 국장을 비롯해가지고 임창건 보도본부장 그리고 백운기 국장 그리고 앵커들 보도본부의 모든 부장들 또 지역의 부장들까지 그만둬라. 이 지금 길환영 사장 물러나라고 앞장서고 있는 데는 이 기자 직군의 그런 KBS 종사자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PD 출신인 자신을 쫓으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왜 PD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팀장급 PD 54명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PD 사장이 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직종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하여간 자기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공색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길환영 사장 글쎄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KBS 구성원 대다수가 퇴진을 압박하면서 길환영 사장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길환영 사장의 거취 결정도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예. 곧 그만두게 할 것이다. 권부가 그런 뉘앙스의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볼까요?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KBS 사장 논란 이런 제목입니다. KBS 노조의 이 사장 출근 저지 투쟁 어제 있었는데 이게 낯선 풍경이 아니다. 뭐 김인규 사장도 그랬고 이병준 사장도 그랬고 정연주 사장도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이어서 오늘자 동아일보도 정연주 사장을 끌어들입니다. 정연주 사장은 무엇을 문제 삼았느냐? 인물현대사,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드라마 서울 1945 등을 통해서 정권 편향적 방송을 내보낸 KBS는 정연주 사장 임기 내내 코드 방송이란 비난을 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방송은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때는 메인 뉴스에서 이를 축소해서 다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시곤 얼마 전까지 보도국장을 했던 박근혜 정권 아래서 보도국장을 했던 김시곤 국장이 말이죠.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사장이 바로 정연주 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스 큐시트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아이템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 이런 큐시트를 받아든 사장이 김인규 사장이고 그 이후 길환영 사장도 계속 뉴스 큐시트를 받아들고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랬다는 거지요. 이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 이명박 정권 이후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책임을 묻자니 이게 뭐 새누리당 정권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것 같아서 동아일보가 정연주 사장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물타기라는 겁니다. 정연주 사장의 문제점이 길환영 사장의 문제점과 일치할 때 비로소 그 비판은 균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뉴스는 물론이고 일반 프로그램 제작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김시곤 국장만이 아닙니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둔 2007년 김인규 후보가 찾아와서 정권에 충성하겠다. 그 정권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이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김인규 씨가
현재 정의원 주사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많다. 내가 확실히 장악을 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지금 정의원 주사장 노조한테 쩔쩔매고 있는데 노조 하나만은 확실하게 장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면서 참여정부 청와대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밝혔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부당하게 뉴스 제작에 개입했던 것이고요. 정의원 주사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조선동아일보가 사장 출근 저지 투쟁한 적이 있었나요? 못하죠. 사장을 상대로 해서 공정성 투쟁 해본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거 한 번 못 해본 것들이 무슨 그런 큰 소리를 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죠. 언론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다니고 부끄럽지도 않나? 이 종업원들 같으니라고. 이 정권의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입니다. 해양경찰만 수술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경찰 정보관들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이 어제 지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려고 안산을 출발해서 지인도로 내려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고창 휴게소에 들렀는데 말이죠. 예.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요. 청와대로 항의방문 갔을 때도 봤던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손짓을 하면서 이봐 이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이 남성은 밖으로 나갔고요. 유가족들이 뒤따라 나가서 그를 잡아세웠습니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경찰관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단원경찰서장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치안 등의 이유로 통행할 필요가 있었으면 왜 안 밝혔겠습니까? 미행한 거 아닙니까? 뒷조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유가족들이 이 정도인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경향신문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집회 시위 진압 방식 어제도 제가 짚었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시위 가담자, 불법 시위 가담자로 몰고는 연행에 갔죠. 4, 5분 만에 해산조차 할 시간 주지 않고 4, 5분 만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리고는 곧장 붙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막다른 길에서 말이죠. 경찰의 이런 진압 방식은 불법이라는 지적 당연히 나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 지난해 3월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시위가 진행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했고 경찰의 3차례 해산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체증이나 통행 차단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 이름, 막는 목적을 밝히지 않는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명백히 불법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범죄 행위가 눈앞에 있어야만 경찰력이 발동되도록 하는 건데 이 상황들은 그럴만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난 토요일 상황이거든요. 이교회는 또 어땠느냐.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 행진에 나선 시위 참가자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광화문 사거리 일대 인도를 막은 겁니다. 집회를 막는다고 인도까지 막는단 말이죠.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력을 인도에 배치해서 차단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인도 역시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시위를 할 경우 정해진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세월호 사고 촛불 행진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는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도 포함된다라면서 불허했지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나치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찰은 정권에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무더기 연행,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을 짚었습니다. 13년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 말이죠. 예. 신당동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박모 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서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는 생각에 경찰의 연행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라면서 위축된 목소리로 말하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응했는데 연행 20시간이 넘도록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경찰 보고 그 무리한 연행 아니냐?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데요. 한국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한국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겠다면서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마다않던 딸과 사위 손주들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와 손자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손녀는 살았지만은 엄마,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제주도로 이사 갔다라면서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인 어머니, 베트남 출신의 딸이 죽고 사위와 손자는 실종된 상황을 만난 거지요. 한국에 급하게 달려왔겠죠.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트남 여성은 입국 한 달이 되도록 심리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통역도 충분치 않아서 팽목항 현장에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관심에 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국일보 13년의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은 인적 쇄신에 달렸다. 담화가 나름대로 해법을 포괄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인적 쇄신 부분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를 담당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면 사상 누각일 뿐이다. 모래 위에 집일 뿐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를 질타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과거 정부보다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인사에서도 대선 캠프 출신을 임명해서 논란을 불렀다. 이런 인사가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지고 국가 개조 차원의 혁신안도 실천력을 잃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 마지막 수순은 인적 쇄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쇄신할지 그걸 몰라서 쇄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자, 한겨레 기사 두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국가안전처 신설안을 보면은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장 구조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우선 중앙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하달되는 지시를 받아서 구조를 하는 현행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 담당자들에게 실권을 안 주면 이건 보고만 하고 의전만 챙기는 또 다른 안전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한 사회는 바다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바다에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해양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해양 강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군안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담화 중에 해경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뒷부분 울먹이며 고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카카. 그런데요, 최혜경이 아니라 최 회장 선생님이세요.